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말 못할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또 그 비밀로 한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제게도 그런 복잡한 선택의 기로가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보내는 사연이 바로 그런 누군가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전 직장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직장은 남성 비율이 훨씬 많았고 여성 직원들은 다들 나이가 많아 저와 나이 맞는 동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또래였던 그 직원과 가깝게 지냈어요. 저는 2시간 거리의 다른 도시 출신이었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이 동네로 건너와 주변에 자주 만날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 동료도 저의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저를 챙겨주며 꼭 여고 시절 친구처럼 잘 지냈죠. 동네도 좁고 회사에 다른 또래가 없어서 더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직장 동료는 당시에 결혼을 준비 중이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오래 만났는지 서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연고도 없고 주변에 남자도 없어서 그런 둘 사이가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에 걸렸는지 한 번은 그 직장 동료가 주말에 저를 불러냈어요. 미주야, 지금 뭐해? 바빠? 아니, 그냥 집에 있지 뭐. TV 보고 있어. 왜? 안 바쁘면 지금 나와봐. 같이 저녁 먹자. 지금? 언니 남자친구랑 데이트 중인 거 아니야? 괜찮아. 남자친구도 오래. 오랜만에 밥이나 먹게. 얼른 나와. 예쁘게 하고 나와라. 알았지? 직장 동료 언니가 갑자기 주말 저녁에 고기를 사준다며 나오라기에 딱히 할 일도 없던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죠. 동료의 남자친구도 이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그리 어색하지 않은 사이였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갔고 언니를 보고 인사를 했죠. 언니, 나 왔어. 민우씨도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동료 언니 커플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주씨도 잘 지냈죠? 여기는 제 친구인데요.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같이 식사해도 괜찮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 언니 직장 동료 이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입니다. 저 때문에 괜히 불편하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언니가 그 식사 자리에 저를 왜 불렀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전에도 저에게 항상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가까운 사이에 소개를 받는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괜찮다고만 했는데 언니가 오늘은 작정을 한 건지 아예 자리를 마련했나 봐요. 언니의 남자친구 민우씨의 오랜 친구라는 준영씨는 저보다 3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옆에서는 3살 차이가 딱 좋다며 잘 어울린다고 야단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개 자리에 저는 낯을 좀 가려서 영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도 외로웠던 참에 그런 자리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민우씨가 언니에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좋아 보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의 친구라면 그 친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준영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와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억지로 나오신 것 아니에요? 조금 갑작스럽긴 한데 미주씨도 피차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저도 같은 입장이네요. 그냥 밥 먹자고 나오라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꾸미고 나오는 건데.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이런 자리인 줄도 모르고 동네 나오듯이 슬리퍼나 끌고 나와서. 우리가 엄청 외로워 보였나봐요. 이렇게 이어주려고 난리인 걸 보면요.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오늘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요. 저도 어차피 할 일 없이 TV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직장 동료 언니의 소개로 준영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준영씨는 조용하던 첫인상과 달리 유머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말을 잘 못하는 제 의견을 항상 잘 살펴주며 제게 다정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줬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 문득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를 주선한 그 커플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중이던 저희 둘도 그 결혼식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죠.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저도 빨리 결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둘이 한마음으로 그 부부를 축하해줬어요. 언니 행복해 보인다. 너무 부럽다. 결혼해서 잘 살아. 부러우면 너도 빨리 준영씨랑 결혼해. 뭐 할 때 되면 하겠지.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그 부부는 결혼 후에도 연애 시절처럼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도 자극을 받았는지 친구 부부가 결혼하고 몇 달 뒤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 커플이 결혼을 하고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자주 만났어요. 남편끼리는 워낙에 매주 보던 사이라 저희도 덩달아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만나고 주말에도 함께 놀러 다니다 보니 이제는 진짜 오래된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 같았어요. 타지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덕분에 남편도 얻게 되고 이제 이 동네가 제 고향처럼 가깝게 느껴졌어요. 언니, 아이 계획은 세웠어? 뭐 아직 신혼이잖아. 너무 서두를 거 있나? 회사 일도 그렇고 1, 2년 뒤쯤 가질까 생각해. 아이 가지면 일은 어떡해? 육아휴직하고 바로 복귀할 거야? 아무래도 같은 직장에 같은 유부녀에 이래저래 비슷한 사정이다 보니 저도 이것저것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은 아직 일을 하시고 친정부모님도 멀리 계셔서 임신하고 아이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임신 계획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글쎄, 애아빠가 그래도 여유있게 버니까 그냥 쉬다가 애들 유치원 갈 쯤 되면 다시 다닐까 생각도 하고 있어. 그것도 괜찮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맞벌이 해야 하는 여유가 생기는데 일 쉬려니 걱정이 많네. 아이 맡길 곳도 없고 그래서 당장에는 안 가지려고. 저는 맞벌이를 포기하기 힘들어서 결혼 후 당장 아이 생각은 없었는데 친구 부부는 남편이 벌어가 괜찮아서 언니가 휴직도 생각 중이더라고요. 언니 남편은 중장비 기사인데 페이가 세고 일하는 만큼 버는 편이라 많이 벌 때는 1,000만 원도 더 벌더라고요. 그에 비해 저희는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라 둘이 열심히 벌어야 했죠. 그렇게 언니는 결혼하고 1년 정도 후에 임신을 하며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의지하던 직장 동료가 없어지니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언니와는 사석에서 자주 만나니 계속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언니 남편이 가끔 며칠씩 타 지역에 일을 다녀오는 일이 잦아서 그럴 때면 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언니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예쁜 딸아이더라고요. 언니가 출산을 하고 얼마 안 되어 뒤를 이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다 해서 약을 먹을까 하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이더라고요. 제 예정보다 조금 이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뻤습니다. 어른들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어머 미주야, 임신이라니. 세상이 너무 축하한다. 근데 엄마가 옆에 없어서 어쩌니? 엄마가 주말에 내려가마. 몸 관리 잘하고 있으렴? 시댁에서도 기다리시던 임신 소식에 시어머니가 음식이며 한약이며 바리바리 싸다 주셨어요. 아가, 이게 산모한테 그렇게 좋은 거란다. 입덧에도 좋고 매일 한 포씩 꺼내 먹어라. 알았지? 아,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챙겨주셔서. 아유, 이런 거라도 해야지. 해줄 것도 없고 어쩌니. 사돈도 곁에 안 계시는데 나라도 잘 챙겨야지. 몸 관리 잘하거라. 무리하지 말고. 저는 임신하고도 계속 회사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출산 직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죠. 그렇게 배가 부를 때까지 회사를 다니고 저도 임신으로 힘들었고 언니도 육아하느라 힘들어서 그 이후로는 언니와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언니, 아기는 잘 커? 몸이 이래서 자주 보러 가지도 못하네. 이제 몇 개월이지? 이제 5달 정도 됐어. 100일 때 보고 못 봤지. 아, 그러게. 100일 때 보고 그 뒤로 계속 못 갔네. 아, 배가 불러올수록 힘들고 피곤해. 임신 진짜 큰일이다. 예,
그래도 품고 있을 때가 낫다. 나중에 낳고 보면 임신했을 때가 제일 편했구나 싶을 거야. 나는 요새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어. 언니 보고 싶다. 한번 갈까? 아유, 됐어. 여유 생기면 내가 한번 가던지 산모는 몸조리 해야지. 일도 다니는데 힘들어서 안 돼. 맨날 보다가 못 보니까 부쩍 보고 싶더라고요. 조카도 얼마나 컸는지 많이 궁금하고요. 100일 이후로 못 봐서 더 궁금했는데 그쯤 저는 임신하고 몸이 많이 피곤해서 평일엔 출근하고 주말엔 지쳐 잠만 자는 사정이었어요. 언니도 육아가 힘든지 이래저래 못 보게 되었네요. 남편들도 서로 와이프 케어하느라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동안 두 부부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쩜 그렇게 빠른지 벌써 그 집 아이가 돌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배가 많이 불러 그쯤 저도 출산을 두어 달 앞두고 출산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어요. 당신 돌잔치 갈 수 있겠어? 가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계속 힘들하니까 걱정돼서. 괜히 나갔다가 힘들면 어떡해. 잠깐인데 뭔 일 있겠어? 제가 임신 후 계속 빈혈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외출하는 걸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도 기다리던 언니 부부 첫 아이 돌잔치인데 제가 빠질 수 없었죠. 조카 같은 아이 얼굴도 꼭 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남편의 우려 속에도 저는 오랜만에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빈혈도 문제였지만 남자아이라 그런지 유난히 무게가 많이 나가 안 그래도 안 좋던 허리에 무리가 가서 걷기가 매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외출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차를 타고 돌잔치 장소로 가는데 제가 미적돼서 그런지 늦을 걸 감안하고 일찍 출발했는데도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돌잔치가 시작되었더라고요. 먼저 가서 인사도 좀 하고 아이도 가까이서 보려고 했는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멀리 입구 쪽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죠. 양쪽 다 일가 친척들이 정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일찍 갔어도 볼 새가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오빠, 아기 진짜 많이 컸다. 그치? 그러게. 근데 멀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네. 그러게. 일찍 와서 인사하던 거 했어야 됐는데 괜히 나 때문에 늦었네.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어쩔 수 없지 뭐. 이따 끝나고 인사하고 가야지. 근데 사람 되게 많이 왔네. 인사할 틈이 있을까? 민호가 가족이 많아. 고모만 5분이셔. 어쩐지 남편 말에 손님이 왜 그리 많은지 이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멀리서나마 돌잔치를 지켜보고 있는데 친가 쪽 식구들인지 앞쪽 테이블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안 닮지 않았어? 그러게. 원래 첫 딸은 아빠 닮는데 얘가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네. 아유 뭐 엄마 닮았나 보지. 저거 봐라. 엄마도 하나 안 닮았구만. 그런가? 그럼 누굴 닮은겨? 아유 엄마 아빠 둘 다 쌍꺼풀도 없는데 애가 쌍꺼풀이 저럴 수 있나? 그러네. 외가에 쌍꺼풀이 있는가? 친가는 아무도 없잖아. 좀 이상타. 그렇지? 아 조용히요. 그럼 뭐 아빠가 따로 있다는겨? 괜히 헛소리하지 말자고. 할머님들 수군거리는 소리에 저도 아이를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멀기도 멀고 애가 계속 칭얼거리고 엄마 품에 있느라 제대로 얼굴을 못 봤는데 화면에 아이 사진이 쭉 지나가는 걸 보니 100일 때는 분명히 쌍꺼풀이 없었는데 언제 생겼는지 돌사진에서는 쌍꺼풀이 엄청 짙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보통 첫 딸은 아빠를 닮는데 할머님들 말씀처럼 진짜 하나도 안 닮긴 했더라고요. 그 부부 둘 다 쌍꺼풀이 없어서 누굴 닮았나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보, 근데 진짜 안 닮긴 했다. 그치? 근데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게. 뭐 외가 쪽을 닮았나 보지. 외할머니나. 그런데 계속 누구를 닮았는지 고민하는 제 머리에 누군가 스쳐 지나갔어요. 제 생각이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생각에 화들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많은 자리다 보니
혹시 누가 들을까 싶어 말 꺼내기도 어렵고 남편 안색이 점점 구겨지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불안해졌어요. 여보, 인사만 하고 얼른 가자. 나 좀 피곤하네. 그래. 나도 좀 피곤하네. 밥은 집에 가서 먹고 멀리서 인사만 하자. 둘 다 무슨 일인지 저희는 돌잔치가 너무 불편해 먼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벌써 식사하러 가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이제 슬슬 식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멀리서 인사라도 해야지 해서 식이 얼른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저희는 손님들과 인사하느라 바쁜 친구 부부를 보며 간단한 인사를 건넸어요. 언니 고생했어. 애가 졸린가봐. 자꾸 보채네. 아휴, 이럴까봐 잘 재우고 밥도 다 먹이고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러네. 이제 낯가릴 때라 그런가? 그러게. 우리는 먼저 들어가 보려고. 왜 벌써 가게? 밥 먹고 가. 여기 맛있대. 그리고 애 깨면 얼굴도 좀 보고 가야지. 계속 못 봤잖아. 그러게.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몸이 좀 안 좋네. 미안해 언니. 밥은 못 먹고 가겠어. 죄송해요 미룬씨. 저 때문에 남편도 먼저 가야겠네요. 아휴,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임산부가 우선이죠. 얼른 들어가 보세요. 저희야 또 다음에 봐야죠. 안 그래도 돌잔치 끝나고 집들이도 해야 하는데 그때 꼭 오세요. 그래. 먼저 들어가서 미안하다. 수고하고. 우리 먼저 들어갈게. 집들이 날 보자.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조심히 가세요 재수씨. 저희는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돌잔치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자리를 벗어나서 차로 돌아갈 때까지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일지 알 것 같아서 저도 말을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도착해서도 선뜻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아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무거운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남편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찜찜한 게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씻고 편하게 소파에 앉았더니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뭐 아는 거 있어? 당신은? 당신도 걸리는 게 있구나? 당신부터 말해봐. 나는 확실하진 않아. 저도 확실한 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괜히 내가 지레짐작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실 아기가 민우 씨를 하나도 안 닮았잖아? 당신이 보기에는 어때? 어릴 때 얼굴 잘 알 거 아니야? 안 닮았지. 친가 쪽 식구도 다 아는데 어머니고 아버지고 누님이고 아무도 안 닮았네. 보통 딸들은 고모랑 닮던데 그 집 식구라고는 절대 생각 못 하겠더라. 그니까. 근데 뭐 생긴 거야 애들이 커가면서 달라지기도 하고 외가 쪽 얼굴은 다 모르니까 그러려니 해도 내가 알기로는 언니 쪽 집에도 쌍꺼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쌍꺼풀이 너무 짙더라고.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것도 그럴 수는 있지. 근데 내가 이거 입 밖으로 꺼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정말. 일단 말해봐. 나도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그게 사실 계속 아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자꾸 어디서 본 얼굴 같은 거야. 누구지? 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게 결국 제가 말을 꺼냈고 제가 떠올린 주인공의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그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생겼네? 아빠라고 해도 믿겠어. 당신이 보기에도 좀 그렇지. 내가 그래도 눈썰미가 좀 있잖아. 아무래도 너무 닮아서. 얘기를 꺼내고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그 사람과 아이가 닮았는지 둘 다 착잡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군데? 오빠는 기억 안 나지? 우리 회사 사람이잖아. 지금은 퇴사했지만 아마 퇴사도 지우 언니랑 비슷한 시기에 했을 거야. 닮은 것도 닮은 거였지만 제가 그 남자 직장 동료를 떠올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 남편이라도 그런 무서운 가정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망설임 끝에 저는 제가 아는 얘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사실 그 직장 동료는 태호 씨라고 지우 언니보다 2년 먼저 입사한 선배인데 내가 입사하기 전부터 둘이 가까웠나 보더라고. 둘이 진짜 사귀는 사이 아니냐 놀릴 정도로 친하게 지냈나 봐.
물론 태호 씨는 먼저 결혼을 했고 지우 언니도 민우 씨랑 오래 만났잖아. 다들 사정 아니깐 그냥 친한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지. 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그런 거 있잖아. 나 너무 가깝게 지내는 남자 동료 있다고 민우한테 들은 것 같긴 한데 별 생각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입사하기 전에는 언니 또래 동료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남자 사원이 훨씬 많고 또 오빠도 알잖아. 언니가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니까.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그냥 남녀 사이에도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는구나 했을 거야. 나도 그랬고. 그리고 내가 입사한 후로는 나랑 같이 다니니까 서로 그전처럼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봐도 부쩍 가깝게 지내기는 하더라고. 뭐 다른 낌새는 없었고? 글쎄, 내가 볼 때는 그냥 직장 내에서 커피 타임이나 출퇴근 시간에 웃으며 대화하는 정도? 근데 둘 다 따로 애인 와이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 못했지.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했지. 근데 오늘 아기 얼굴 보니까 너무 닮았잖아. 당신이라도 그쪽으로 생각되지 않겠어? 내가 말하고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제 말을 차분히 듣던 남편은 뭔가 고민하는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말 꺼내기 참 어렵네. 사실 나도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랬어. 사실 내가 1년 전에 지우 씨를 밖에서 본 적이 있어. 밖에서 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때 내가 저기 옆 지역 출근 다녀오는 길에 늦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외곽 모텔에서 지우 씨를 본 것 같아. 뭐? 그걸 왜 이제 얘기해? 나한테 처음 얘기하잖아. 나도 어두운 밤에 봐서 확실한 게 아니었어. 그래. 처물고 가다가 보면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고 잠깐 길가 공터에 차 대놓고 있다가 본 거야. 거기 외곽 모텔 알잖아. 주변에 허허 벌판인 거. 내비 찍겠다고 잠시 세웠다가 봤어. 그래도 어두웠다며.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래. 그래서 나도 얘기 안 했던 거야. 아무리 멈춰서 봤더라도 저녁이어서 어두웠고 가로등 빛에 봤으니까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 못했어. 그리고 설령 봤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 못하지. 아니 확실히 봤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럼 민우 씨한테 말 안 할 거야? 글쎄,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남의 가정에 분란 만들기 싫기도 하고 괜히 내가 말해서 사이 틀어지는 것도 싫고 각자 집안일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외도를 하는 걸 봤으면 알려줘야지. 속는 사람은 뭐가 돼. 나도 모르겠다.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아. 괜히 내가 독박 쓸지도 몰라. 그리고 어쨌든 그날은 확실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보여준 그 사진 보니까 맞는 것 같네. 뭐? 그날 이 남자 봤어?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야. 둘 다 어두워서.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 쌍꺼풀 짙고 눈썹 짙고 딱 이렇게 생겼던 것 같네. 서로의 얘기를 털어놓고 나니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서로 얘기를 터놓고 보니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진짜 뭔가 있나 싶은데 저희가 나서서 친절하기는 할 수도 없고 설령 진짜 외도가 맞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알게 되었으면 바로 알려야지 싶다가 남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니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결정을 못 내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가 있고 보름 정도 후에 그 부부를 다시 만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돌잔치에서도 얘기했던 그 집 집들이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생기면서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서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작게 집들이를 하기로 했는데 가까운 사람들만 부른다고 하니 저희가 빠지기가 참 애매했어요. 남편도 계속 불편한 내색을 하면 괜히 눈치챌까 싶다며 우선은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저는 의심이 확신에 가까워지는 이 상황에 그 언니 얼굴을 웃으면서 볼 자신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돌잔치에 이어
불편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모를 때는 괜찮았잖아. 그리고 아직 모르잖아.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편하게 있다 오자. 그건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드네. 나도 편하게 있어 볼게. 막상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고 분위기가 왁자지껄해서 제가 불편한 내색할 틈도 없었어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냥 저희 착각일 수도 있다고 계속 되새겼어요. 남편은 고민을 잠시 잊었는지 민우 씨랑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 편해졌어요.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어가며 술을 못 먹는 저는 혼자 손님들 상을 보는 언니를 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언니를 찾아다니는데 아이 방 앞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목소리에 순간 저도 모르게 문 앞에서 언니를 부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문 앞에서 듣게 된 언니의 통화 내용은 제 마음을 더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생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전화 너머 통화 상대와 대화하는 내용이 누가 들어도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보 자기 부르며 아이 없이 만나자는 약속을 잡는 언니의 대화에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언니는 왜 하필 그날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진실을 회피할 수만도 없어져 버리게 만든 언니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다들 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가 파했어요. 더 있다가라는 언니의 부탁에도 시간이 늦어 너무 피곤하다며 따로 있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손님들이 떠날 때 저희도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는데 더 이상 고민을 미루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오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자꾸 그런 것만 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근데 아닌 것 같아. 왜 그래? 아까 무슨 일 있었어? 언니가 방에서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그 남자인지 며칠 뒤에 애 맡기고 만나자고 통화하더라고.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 여보 자기 하는데? 그리고 전화 끊을 때 태우씨 사랑한다고 하더라. 남편도 결국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머리가 참 복잡했어요. 저도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마음 편히 지내도 모자랄 판에 하필 이런 비밀을 알아버려서 둘 다 고민하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무리 고민해도 차마 직접 말할 수는 없겠나 보더라고요. 이해 갔어요.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남의 부부 사이에 애가 친자가 아닌 것 같다니,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니 의심스럽다 얘기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증거가 있다고 해도 꺼내기 어려울 거예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니까 결국 제가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우 씨에게 알리기보다 차라리 언니와 얘기를 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간질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결국 제가 언니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 잠깐 맡기고 따로 밖에서 보자는 제 연락에 언니도 조금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괜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 나와줬어요. 언니, 아기는 잘 맡겼어? 갑자기 따로 보자고 해서 놀랐지. 그래 놀랐다. 무슨 일이야? 집으로 와도 될 텐데 내가 가도 되고.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서. 얘가 왜 이래? 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진지해. 나 무서워지려고 그러네. 언니를 앞에 두고 얘기 꺼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 일을 얘기해서 저희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서로 편하고 많을 테지만 제 뱃속에 제 아기를 봐서라도 제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태호 씨랑 무슨 사이야? 뭐? 무슨 사이긴 예전 직장 동료 사이지. 언니, 나 어렵게 얘기 꺼낸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 나 다 들었어. 집들인 날 언니가 아기 방에서 태호 씨랑 전화하던 거. 뭐? 너 어디까지 들은 거야? 끝까지 다 들었어. 그리고 전화만 들은 거 아니야.
언니가 1년 전쯤에 태호 씨랑 외곽 모텔에 있는 것도 봤어. 그걸 네가 어떻게 봤어? 네가 그걸 봤는데 여태 말을 안 했다고? 네가 진짜 봤다고? 사실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언니에게 진실을 듣기 위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네요. 언니는 제가 다 알고 있다니 당황스러운지 말도 없이 커피만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언니,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 언제부터야? 어? 너 이거 네 남편한테도 말했어? 어?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 언제부터 만났냐니까? 아, 말했냐니까? 너 혼자 아는 거냐고. 아, 그래, 아직은 나 혼자 알고 있어. 근데 언니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아, 그래, 만났는데 이제 아니야. 이번에 만나는 것도 정리하려고 만나는 거고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언니 입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담했습니다. 언니, 설마 아기 아니지? 아기 아빠 민우 씨 맞지? 뭐? 아,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럼 우리 애 아빠가 태호 씨라는 거야? 너 미쳤니?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내가 우스워? 언니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기가 태호 씨랑 너무 많이 닮았잖아. 민우 씨는 이상하다고 안 해? 너 진짜 막 나가니? 내가 바람 폈다니까 우스워? 언니, 돌잔치 때 민우 씨 가족들이 수군거리더라. 외가친과 아무도 안 닮았다고. 그 정도면 민우 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나라고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좋겠어? 애초에 언니 엿먹일 거였으면 언니를 만날 게 아니고 민우 씨를 찾아갔겠지. 언니 선에서 알아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럼 나보고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야? 어?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야 모르지.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던 이혼을 하던 언니 가정이고 언니 결정이야. 그런데 우리도 마냥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잖아. 제발 아이 생각하고 민우 씨 생각하면 언니가 잘 결정해. 나중에 다른 데서 알게 되면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언니. 언니도 알잖아. 언니는 더 화를 내려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남의 입에서, 그것도 가까웠던 사이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 당황스럽고 화도 나겠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중에 터지면 그때는 아이에게도 상처이고 모두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결국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상황을 전했고 남편도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차마 말하지 못한 걸 제가 용기 내줬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그렇다 쳐도 남편은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 일인데 두고 보기만 하기에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 언니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말 늦은 밤, 막 잠에 든 저희를 깨우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몇 시야? 세상에, 12시가 다 되었는데 이 시간에 누구지? 내가 나가볼게. 누워있어. 저를 침대에 두고 남편이 나갔어요. 저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누군가 싶어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따라 나간 현관에는 지우 언니가 서 있었어요. 술을 마셨는지 잔뜩 취한 모습으로 소리를 질러대는 언니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재수씨, 이 시간에 무슨... 당황하는 저희 남편을 밀치고 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났니? 재수씨,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왜 그러세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만 그렇게 깨끗해?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참견이야. 내가 바람을 피던 이혼을 하던 네가 뭔 상관인데 남의 일에 끼어드냐고. 재수씨, 그만하세요. 그게 이 사람 잘못입니까? 그래, 너도 똑같아. 너도 뱃속에 애가 네 애일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뒤에서 쟤도 뭔 짓 하고 다녔을지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이 진짜 보자보자니까 정말. 민우더러 데리러 오라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 소리에 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그 둘을 말리려고 언니에게 다가서는데 언니가 그만 저를 힘껏 밀쳐내버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진 저는 바닥에 잘못 부딪혔는지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통에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여보, 배가 아파. 여보, 괜찮아? 얼른 병원 가자. 그렇게 저는 그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너무 놀라 주위를 살필 겨를도 없었는데 남편이랑 제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언니는 나갔나 보더라고요. 급히 병원에 실려간 저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예정일보다 보름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급히 출산을 하게 되어 남편이나 저나 많이 놀랐죠. 다행히 큰 위험 없이 무사히 출산을 했고 남편을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남편은 잘못되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언니를 가만 안 두겠다며 난리였어요. 저는 일단 따지더라도 나중에 하자고 애써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출산 후 저는 조리원으로 들어가 몸조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지우 언니는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조리원에 들어가고서 결국 남편은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도 언니를 고소하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일단 친구부터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한 발 빨랐더라고요. 술에 취해 저희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저희가 바로 민우 씨에게 얘기할 줄 알았던 건지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우 씨는 자기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서 그러는 건지 자책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결국 모든 사실을 얘기해 주었대요. 사실 저희도 직전까지 사실을 말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잘못하면 남의 양육비까지 주게 될 마당인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민우 씨는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이 친자 확인에 들어갔답니다. 물론 결과는 모두 예상하시는 대로 친자 불일치고요. 결국 저희 예상이 맞았네요. 배신감에 상처받은 민우 씨는 변호사를 통해 그 상간난 집에도 모든 사실을 밝혔답니다. 그 집도 꽤 큰 애가 있었는데 아마 이혼하지 않을까 싶네요. 동네가 좁아서 소문이 빠른지 제가 출산 휴가를 끝내고 회사로 돌아가자 지우 언니와 태호 씨의 불륜 사실이 온 회사에 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 전에 붙어 다닐 적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느니 사실 그 둘이 오래전부터 쎄했다느니 다들 남일이라고 쉽게 떠들더라고요. 정작 정말 힘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민우 씨는 왜인지 한동안 저희를 피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힘이 되어주고 싶어 했지만 계속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마음을 짐작했는지 묵묵히 기다렸고요. 저는 결국 이 일로 오래된 친구 사이가 틀어지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혼 정리가 끝나고 얼마 뒤 민우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준영아,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임마, 네가 힘들었지 뭐. 일은 잘 끝난 거냐? 뭐 그렇지. 그쪽에서 위자료 받고 그걸로 변호사비 내고 집 살 때 낸 빚 정리하고. 나도 고민 많이 했다. 진작 말했어야 됐나 싶다가도 말을 하는 게 맞았나 싶기도 하고. 나도 복잡했어. 알아. 나 같아도 쉽게 말 못할 거야.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나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고맙다고 못했는데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민우 씨 가족들이 애가 너무 안 닮았다고 진작에 말이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둘이 워낙 오래 만났던 사이라 민우 씨는 와이프를 끝까지 믿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도 결국 진실을 마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도 한시름 놓았네요. 다행히 남편과 민우 씨는 이전보다 더 가까이 잘 지내고 있고 지우 언니 소식은 그 뒤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혼자 애 키울 거 생각을 하면 저도 같은 엄마 입장에서 짠하다가도 그렇게 남 속이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것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다 싶기도 하네요.